당연히 뭐 서브포도 하고 싶고 막 그러겠지만 중간에 퍼져버리면 뭐 서브포는 개뿔, 걸어서 들어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꼭 하시고 뛰세요. 강추해요. 안녕하세요, 러너 유성입니다. 이제 JTBC 마라톤이 한 달 남았네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30일 전인데요. 아마 편집하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, 뭐 한 29일? 아무튼 아마 풀코스 도전이 이번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건데요. 저도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이 딱 두 번째 풀코스 도전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훈련,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뛰어야지,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뛰어야 할지,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야 할지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디션 관리인데요. 아마 급하게 첫 번째 풀을 준비하느라 점진적으로 강도와 양을 늘려가지 않고 좀 급격하게 많은 양을 뛰느라 아픈 곳들이 좀 생긴 곳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저 역시 작년에 똑같이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준비물. 마라톤 당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 빼먹을까봐 걱정되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. 훈련. 보통은 대회 3주 전까지 마지막으로 LSD를 끝내고 3주 동안은 서서히 훈련량을 줄여가면서 테이퍼링 하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전제가 빠졌다고 생각해요. 긴 시간 동안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해왔다고 한다면 이 3주 전 테이퍼링이 맞는 것 같지만 만약에 갑자기 두세 달 전부터 풀코스를 준비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갑자기 많은 양을 소화하다 보니까 몸에 과부하가 많이 걸렸을 테니까 이 경우에도 충분히 테이퍼링을 해주는 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긴 하겠죠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42.195를 끝까지 만족할 수 있는 지구력이 더해서 더 좋은 기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스피드 능력, 이 두 가지 능력치를 대회 당일날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 갑자기 급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스피드보다는 42.195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, 이 한 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. 당연히 뭐 서브포도 하고 싶고 막 그러겠지만 중간에 퍼져버리면 뭐 서브포는 개뿔, 걸어서 들어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걸 제 경험담 토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. 작년에 저는 JTBC 마라톤에 9월달에 추가 접수가 되면서 이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풀코스를 준비를 했는데요. 그때 당시 저는 10K, 10km 대회조차도 나가본 적이 없고 최장거리로 뛰어본 게 15km가 전부였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때부터 마일리지를 확 늘리고 매주 주말마다 처음엔 17km, 뭐 20km, 23km, 25km 이런 식으로 LSD 훈련을 준비했는데요. 그때 당시 저희 상황에서 대회 전까지 적어도 35km를 딱 한 번이라도 뛰어보기 위해선 테이퍼링 3주 기간을 남겨놓을 상황이 아니었어요. 정말 시간이 없었죠. 정말 빡세게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35km를 딱 한 번 뛰었는데요. 그때가 대회 2주 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남은 2주 중에서도 일주일 동안은 마일리지 양을 줄이지 않고 그 주에 주말 LSD만 건너뛰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만 서서히 테이퍼링 하면서 회복시킨 다음에 대회 나갔죠. 그래도 당일날 컨디션 좋았고요. 4시간 3분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. 화장실 2번 갔다 오고 35km 이후부터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뭐 걷지 않고 끝까지 뛰어서 들어왔죠.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3주 전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틀린 것 같아요. 쉽게 생각해서 대회 당일날은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지 않도록 회복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몸 관리, 이것 또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제가 대회 2달 전부터 급격하게 훈련량을 늘렸다고 했잖아요. 당연히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아픈 것도 생기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등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요. LSD 거리가 한 30km 육박하면서부터는 무릎에도 부하가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거의 매주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. 그 아픈 데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주사 맞는 거. 그것도 맞고 매일매일 뛸 때 항상 테이핑을 하고 뛰었어요. 특히 발등에는 매일매일 테이핑했답니다. 발에 무리가 좀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테이핑하고 뛰세요. 아무래도 평소에 단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훈련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제대로 못 버티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위험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아는데요. 보통은 당연히 부상이 오면 안 되니까 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풀코스 완주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그냥 무조건 걷지 않고 끝까지 뛰어들어오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싶은 그런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통증이 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. 이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테이핑은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꼭 하시고 뛰세요. 강추해요. 세 번째로 준비물.
준비물을 전부 한 달 전부터 챙길 필요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젤인데요.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에너지를 찾아야 하고요. 달리면서 먹는 것도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평소에도 섭취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답니다. 이거 처음에 달리면서 먹다가 살이 엄청 늘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 당일날 착장할 옷이나 모자, 뭐 이런 액세서리 등도 미리미리 한 번씩 입고 쳐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당일 아이템들을 미리 사두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레이싱화,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당일날 카보나를 신고 뛸 거라 생각드는데요. 저 역시 첫 번째 풀이고 준비도 얼마 안 했지만 카보나를 신고 뛰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평소에는 무게도 좀 나가고 카본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신발로 뛰어주는 게 다리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당일날 카보나를 막상 신었을 때 장비빨 받고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. 이제 한 달 남은 시점부터는 한 번씩 신어보면서 그 신발을 조금씩 적응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.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신으라는 게 아니고요. 가벼운 조깅도 한두 번 해보고 마지막 장거리 훈련 때 신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km에서 100km 정도? 근데 이 정도만 신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마라톤 풀코스 한 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저는 엄청나게 잘 뛰는 사람도 아니고 막 수년씩 오랫동안 마라톤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. 이제 제대로 뛴 건 딱 1년 된 올해 두 번째 풀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아직 초보자 단계인 그런 러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마라톤 준비에 대해 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조금이나마 있을 거라 생각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다음번엔 대회 임박했을 때 준비사항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 테니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공감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우리 앞으로도 즐거운 달리기 하자고요. 안녕.